샬롬, 다시 한번 이스라엘 위대 알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 파울로와 언약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테라펙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이지만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입니다. 저와 함께 이곳의 역사와 고고학을 알아보러 가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다면 시작해 볼게요. 텔아페크는 5,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곳에는 가나안인, 이집트인, 블레셋인, 그리스인, 로마인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2000년, 이 조금 넘은 과거에 이 지역 전체를 정복한 사람은 헤로데 대왕이에요. 그리고 그는 아펙의 이름을 자신의 아버지 안티파트로를 기리기 위해 안티파트리스로 바꿨어요. 즉, 아펙과 안티파트리스는 같은 장소를 가리키는 두 가지 다른 이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는 대부분이 폐허가 되어 있던 이 지역을 정비해 도시를 재건해요. 그리고 그가 이곳에서 한 많은 작업들 중에 이 거리도 만들었어요. 우리는 지금 2000년이 넘은 원형 그대로의 길 위를 걷고 있어요. 하지만 헤로데 대왕이 만든 것은 거리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이곳에 같은 이름의 요새도 지었어요. 안티파트리스 요새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 오데온도 있어요. 같이 가서 알아볼까요? 오데온은 작은 로마 극장이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우리는 헤로데 대왕이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는 에돔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나바테아 아랍인이었어요. 그의 할아버지는 유대교로 개종했고 그는 로마식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헤로데는 여러 문화, 종교, 그리고 영향이 뒤섞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 중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헤로데가 정말로 좋아했던 것은 로마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건축물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는 극장, 히포드롬, 이교도 신전들을 지었어요. 그는 정말로 로마 문화를 이스라엘 안으로 들여왔죠. 여러 번 현지 주민들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런 관행에 반발하기도 했어요. 여기 이렇게 멋져 보이는 극장을 볼 때 우리는 이곳에서 아마도 음악 공연이나 이교적인 주제의 춤 공연이 열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 뒤를 보면 식생이 극장의 대부분을 가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극장은 실제로 발견되었어요. 모든 것 아래에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바로 이쪽이에요. 여기가 바로 이 이교도 공연들이 열렸던 무대가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무대 위에서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을 보세요. 여기 이 아치들이 보이시죠? 이 아치들은 극장의 지하 부분을 지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마치 지하 무대 뒤편과 같았어요. 이 점이 흥미로운 이유는 전문가들이 이곳이 유일한 지하 구조물이 아니었다고 믿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지하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다른 구조물들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완전히 말이 되는 게 아페크의 대부분은 아직 발굴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 이교의식 공연을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일어난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이야기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이제 오데온을 나가서 우리의 성경 모험을 계속해 볼게요. 헤롯 대왕이 죽은 지 약 40년 후였어요. 이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하지만 그는 자유롭게 이곳을 걷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억지로 안티파트리스로 끌려온 거예요. 감옥에 갇힌 채로요. 그건 그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가 로마 병사들에게 채찍질을 당할 뻔했을 때는요. 그는 그들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이며 직접 카이사르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이었어요. 바울은 원래 수아시아의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다소 출신이었어요. 지휘관은 바울을 요새로 데려가 채찍질을 하며 왜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소리치는지 알아보라고 명령했어요. 그들이 바울을 가죽끈으로 묶으려 할 때 바울은 그곳에 있던 백부장에게 당신들이 로마 시민을 채찍질할 권리가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가 아직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는데도요. 그러자 그를 채찍질하려던 사람들이 즉시 물러났어요. 지휘관 자신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묶으라고 명령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군인들은 지시에 따라 바울을 데려다가 밤에 안티파트리로 옮겼고 다음 날에는 돌아갔어요. 기병들만 바울과 함께 가게 두고 군인들은 막사로 돌아갔어요. 그들이 카이사리아에 도착해 총독에게 편지를 전하고 바울을 그 앞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카이사리아 마리티마로 옮겨져야 했어요. 그건 카이사리아 마리티마가 유대 지방의 수도였기 때문인가요? 거기가 로마인들의 행정 중심지였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카이사리아까지의 여행은 하루 만에 하기엔 너무 긴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카이사리아의 정확히 중간 지점에는 또 다른 로마 요새, 안티파트리스 요새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안티파트리스로 이송돼요. 그는 여기서 감금돼요. 그는 그 도시에서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카이사리아로 펠릭스에게 이송돼요. 이 원래 거리들을 걷는 것은 정말로 과거와 연결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모든 것은 헤로데가 지은 것이고 바울이 이 같은 거리를 지날 때 이미 여기에 있었어요.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바울이 감옥으로 가던 길에 실제로 밟았던 바로 그 돌일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날 테라팩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4개의 측면탑이 있는 이 거대한 요새예요. 하지만 이곳이 바울이 갇혀 있었던 원래의 안티파트리스 요새일까요? 함께 안으로 들어가서 알아봅시다. 와우! 이 요새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곳이 훨씬 더 웅장하게 느껴져요. 우리는 이곳의 크기와 원래의 넓이를 직접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보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곳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있는지 아마 소리로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 학교 견학팀이 와 있고 이것이 미래 세대에게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우리가 조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 특히 역사 교육에 매우 큰 비중을 두고 있어요. 우리가 이 구절들에서 볼 수 있듯이요. 단지 조심하고 정말 조심해서 여러분의 눈으로 본 것들을 결코 잊지 마세요. 평생 동안 그것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이 돌들은 앞으로 여러분에게 표지가 될 것입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을 때 그들에게 대답하세요.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아, 내 가르침을 듣고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숨기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주님의 찬양받을 행적과 그분의 능력, 그가 행하신 기적들을 전할 것입니다. 그분은 야곱에게 율례를 정하시고 이스라엘의 법을 세우셨으며 우리 조상들에게 그것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음 세대가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들에게도 그들이 살아서 자기 자녀들에게도 전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교육과 역사 교육에 정말 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기 앞에 이 거대한 요새에서 계속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집트인, 가나안인, 그리스인, 헤로데 왕,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인들까지도 여기 앞에게 요새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왜 이 모든 민족들이 바로 이 같은 장소에 요새를 짓기로 결정했을까요? 이곳에는 도대체 어떤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 뒤에 야르콘강의 발원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수원지입니다. 그리고 물을 통제하고 이곳의 농경지를 소유한 사람은 정말로 큰 권력과 지배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테라페크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통해 주요 상업로, 즉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비아 마리스 가도가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업로를 통해 세금과 부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5,000년 동안 모두가 이곳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성벽과 이 요새는 500년이 조금 안 됩니다. 거의 브라질의 나이와 비슷하죠. 하지만 이스라엘, 아페크에게 500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5,000년이 넘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걸을 때 우리는 이 장소에서 가장 최근의 흔적을 보게 돼요. 하지만 요새 한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고고학적 발굴은 훨씬 더 오래된 것들을 밝혀냈어요. 그리고 바로 그걸 지금부터 볼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3,500년 된 이집트 궁전이에요. 질문은 이거예요. 이집트인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고, 이집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일부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여기가 바로 그 좋은 예예요. 여기는 이집트의 행정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총독을 방문할 때 동물에서 내려서 이곳에 동물들을 두고 물을 마시게 할 수 있었어요. 이곳은 일종의 여물통이에요. 그래서 동물들은 여기 머물고 사람들은 이 거대한 궁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이 건물은 2층으로 되어 있었어요. 아래층,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은 돌로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진흙벽돌로 만들어진 두 번째 층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벽돌들은 사라졌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시작 부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궁전에 최소한 2개의 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는 스카라베처럼 작은 딱정벌레 모양의 부적과 같은 수백 개의 이집트 유물이 발견되었어요. 도장, 이집트 신들의 작은 조각상, 눈 화장에 사용된 병, 향수, 와인 등이 발견되었어요. 또한 창끝과 청동단건 같은 무기와 전쟁 도구들도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물론 여기서도 상형 문자 새김이 발견되었어요. 우리가 이 왕성 안에서 본 모든 것은 정말 인상적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오기 위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스만 시대의 성이 아니라 헤로데스 대왕의 원래 성을 보고 싶어요. 안티파트리스의 원래 성이요. 그리고 질문은 이겁니다. 그 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론은 그 성이 바로 우리 발 아래에 있지만 아직 발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곳에 작은 구역만 발굴되었고 대부분은 아직 발굴되지 않았어요. 이건 정말 말이 돼요? 왜냐하면 요새는 보통 가장 전략적인 위치에 세워지고 파괴되면 같은 자리에 계속 다시 지어지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원래의 구조물이나 기초 일부를 재사용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아직 발굴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우리가 걷고 있는 이곳에 감금되어 있었을 수도 있나요? 아니면 그가 다른 곳에 감금되어 있었을 수도 있나요?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은 바로 이 오스만 제국 시대의 요새밖에 있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가능성을 살펴볼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헤로데 대왕이 지은 원래의 바닥을 걷고 있는 건가요? 이곳이 헤로데 시대, 예수님 시대, 그리고 바울 시대의 도시의 높이였나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것을 봐주세요. 우리는 도시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언덕이나 산처럼 보이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여기에는 2000년 동안 쌓인 흙, 모래, 고고학적 유물, 그리고 식물들이 있습니다. 원래 도시는 이와 같은 높이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 방향으로 계속 발굴하고 이 모든 것을 치우면 바울이 알았던 도시가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우리 주변의 이 모든 지역은 아직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곳을 산책하던 사람들이 이 언덕 위를 걷다가 아래를 내려다 보았을 때 식물들 사이에서 모자이크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말 그대로 모자이크들이 땅에서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유물청에 알렸고 유물청이 이곳에 와서 정말로 이곳에 모자이크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모자이크를 덮었습니다. 그들은 고고학 발굴을 시작하지 않았고 이 모자이크를 미래 세대를 위해 보호하기 위해 모자이크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곳에 고고학적 유물이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 모든 지역은 고고학 유물로 가득 차 있어서 고고학 유물이 땅에서 솟아날 정도로 가득합니다. 바로 여기, 제가 서 있는 이곳, 제 바로 가까이에 나타났어요. 우리가 여기 작은 공간에만 멈춰 있어도 이미 엄청나게 많은 도자기 조각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도자기 조각들은 정말로 파울로 시대의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바닥을 보세요. 도자기 조각들로 가득 차 있답니다. 이것도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이 도자기들 중 일부는 정교하게 만들어졌고 서로 다른 역사적 시기의 것들이에요. 어떤 것은 파울로 시대의 것이고 어떤 것은 그 이후의 것들이거나 심지어 그 이전의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고고학 유물을 제자리에 돌려놓을게요. 그런데 왜 이 언덕에서 이 모자이크들이 발견된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헤로데가 건축을 사랑했고 그의 궁전과 그가 직접 지은 건물들에 모자이크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는 마사다 요새에서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자이크들이 헤로데 시대의 건축물, 즉 안티파트리스 요새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식물들 아래에 원래 안티파트리스 요새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오스만 요새 안,
아직 발굴되지 않은 그 넓은 지역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정답은 말 그대로 우리 발 아래에 묻혀 있어요. 우리는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해요. 언젠가 고대 유물부가 이 지역 전체를 발굴하기로 결정하면 그때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정말로 바울이 밤에 감금되었던 곳, 곧 가이사랴로 끌려가기 전에 머물렀던 그곳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아펙을 걸을 때 우리는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의 발자취만이 아니라 바울이 이곳을 지나기 수세기 전에도 이곳을 지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언약궤도 이곳을 지나갔답니다. 언약궤와 그 안에는 십계명,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 있었어요. 이제 아펙과 언약궤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함께 가볼까요?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적은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두 민족 사이에는 큰 전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중 가장 큰 전투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옆에서 일어났어요. 이 전투는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아벡에 진을 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때때로 아페카로도 등장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에서 진을 치고 바로 우리 가까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에 진을 쳤어요. 두 민족이 준비를 마치고 각자 진영에서 나와서 이 큰 전투가 벌어지게 되나요? 그리고 누가 승리하나요?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엄청난 승리를 거둬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4,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충격에 빠진 채로 자기들의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원할까요? 그들은 금식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전쟁터로 데려오기로 결정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언약궤, 그 속죄소 위에 머물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실로로 갑니다. 그들은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과 함께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 번째 전투로 갑니다. 이번에는 언약궤가 그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전투에서 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끔찍한 방식으로요.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31,000명의 군인들이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도둑맞게 되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큰 승리를 거둔 후 언약궤를 자기들의 진영으로 가져가고 진영을 철수해서 아스돗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언약궤를 다곤의 이방 신전 안에 둡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바로 자신들의 책임으로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언약궤가 이방 우상들 사이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스돗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재앙이 계속 일어나고 언약궤는 도시에서 도시로 옮겨집니다. 마침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얼마 후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 언약궤는 그 안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다른 민족들과 달리 블레셋 사람들은 이곳 아벡을 도시로 세운 것이 아니죠. 블레셋 사람들은 단순히 이곳에 와서 전투전에 진을 치고 승리한 후에는 진을 철수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블레셋 유물은 매우 적습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존재한 도시에서 무언가를 찾는 것보다 임시로 세운 진영에서 무언가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기원전 12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바로 사사시대에 해당하는 블레셋 유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야벡의 역사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이 도시의 역사에는 매우 힘들고 고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파울로가 부당하게 체포되어 이 도시에 머물렀다가 가이사랴로 이송되었던 때와 같은 순간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패배를 당했던 것을 또한 기억합니다. 그 패배는 너무 커서 백성들은 언약궤마저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저에게 결국 누가 이겼냐고 묻는다면 그 승리의 답은 바로 이 요새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발견한 거대한 성벽이나 위대한 고고학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는 그곳에 있었던 모든 아이들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과거에 이스라엘을 무찔렀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사라졌고 카프도르에서 온 원래의 블레셋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수세기 동안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원전 7세기 말에 블레셋 사람들은 바빌로니아인들에게 정복당해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패배를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추방당했고 심지어 한 번 이상 추방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48년에 1900년의 추방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와 또 한 번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독립도 얻었는데 그 전투들 중 일부는 바로 이 아페크에서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옛날의 적들과 싸웠던 바로 그 장소에서 1948년에도 이스라엘은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승리는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민족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에 명령된 그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승리는 바로 이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테라팩의 이렇게 매혹적인 역사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어 즐거우셨길 바랍니다. 따뜻한 인사를 전하며 다음에 또 만나요.